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좀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쫙 오고 있는데 확실히 그 제일 붐비는 것만 타고 온 것 같아요. 분당선. 그 다음에 9호선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게다가 1호선까지 계속 찡겨서 왔는데 굉장히 그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시는 분들 고생이 확실히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또 이야기 꾸며주실 우리 또 세 분의 패널분 소개하기 전에 먼저 MC부터 항상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깜빡해요. 예,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 다음 타이틀곡 이제 12월 10일 날 발매되기로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스러운 사랑,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야 노래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막 문의가 와요. 그래서 그 리마리오 형도 그 옛날 별명이 느끼마틴이거든요. 예, 맞아요. 느끼마틴이어가지고 그래서 노래 좀 본능에 충실해. 요거 한번 제가 제작을 들어가려고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겁나 잘 지냈지요. 어떻게 지내셔야 잘 지내는 거죠? 요즘 제가 네. 주말에 촬영이 있어요. 어떤 촬영? 선말 TV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직 폐쇄 안 됐어요? 네. 아직 하고 계세요? 계속 한동안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근근히 네.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까? 예, 주말에 촬영 스케줄을 잡아놓으니까 주말이 그냥 가네요, 그냥. 맞아요. 주말에 뭐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가 금방 가. 너무 빨리 가. 왜냐면 뭐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가니까 이 연결된 느낌으로 쭉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말에 못 쉬었으니까 평일에 쉬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평일에 쉬면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뭐 남들 쉴 때 내가 쉬어야지. 맞아요. 남들 안 쉬는데 나만 쉬면 이상한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이런 날 누구 안 만나고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 뭔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그럼 더 짜증나. 괴롭더라고요. 근데 주말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일하면서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자, 그리고 우리 또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를 바꾼 오사춘기입니다. 네, 오늘 그 자리를 좀 바꿨어요, 두 분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정해 보여가지고 마치 그 황교안하고 나경원처럼 왔을 때 다정해 보여 두 분.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두 분의 느낌이 뭔가 그 느낌이 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더러운 이게 오사춘기님하고 제가 자리를 네. 이렇게 앉으니까 제가 네. 너무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네네네. 바꾸니까 등치가 비슷해 보이죠? 아니에요. 확실히 그 앞 점진 배치하니까 화사해졌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오사춘기님은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친구놈이 네. 주말에 시합 있다고 그래서 같이 굶어주느라고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예. 권투 시합 때문에. 네, 그 우승했어요. 예. 그 체중 감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같이 안 먹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아니, 그럴 때 앞에서 막 폭식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같이 동참한다고 그러고 네. 요즘에 계속 시합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내 아이가 태극마크를 달 때 되게 좋았는데 네. 자꾸 태능 가고 진천 가고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그 주변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사춘기님도 살도 안 찌고 몸매 유지를 딱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주변에 긍정적으로 먹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애들 있으면 살찌거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우리 마차님은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집회가 예전보다는 좀 없어갖고 좀 심심하시겠어요? 심심해가지고 네. 카드 지출이 늘었었는데 어, 다행히 이번 주에 광화문에 세월호 집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간만에 토요일에 집회에 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네. 주말에도 또 네,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도 이제 여의도에서 큰 집회 있죠. 아, 그러니까 장소를 근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나씩 하다 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듣는 분들이 요번 주는 어디 가지? 막 이런 게 그렇죠. 있어서 예. 이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어, 광화문 광장 되찾기 네네. 이런 집회였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앞으로 오는 토요일에 있을 여의도 집회는 네. 검찰 개혁, 아, 그러니까 네. 여의도는 거의 검찰 개혁 위주로 요즘에 하고 있고. 네, 공수처 설치. 네네네. 아, 맞아요. 요즘에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좀 살짝 추워지긴 했지만은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의도 그리고 또 광화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다양한 얘기들을 오프닝 했지만 아까 그 제가 뭐 직장인 분들 그 출퇴근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하다가 이제 그 개그맨 활동하면서 사실은 이제 출퇴근 시간 피해서 많이 다녔는데 오늘 또 오래간만에 진짜 제대로 찡겨가지고 3번 다 찡겨서 타다 보니까 아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 직장 또 첫 월급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좀 알바하시는 분들 뭐 보통 평일날에는 그분들이 지하철들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침이 나가지고 지하철에서 야, 그 기침 참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그러니까 옷으로 이렇게 막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침도. 에티켓이라고 해서. 메르스 이후에 네. 전철이나 버스에서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 째려보죠. 쳐다봐요. 그래서 막 옷으로 갖고 참어. 안 내하려고 배가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더 이상한 더 큰 무슨 병이 있나 갖고 더 겁을 내더라고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토할 것 같아. 네, 토할 것 같다. 진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참으니까 내렸어요. 빨리. 어디다 내려야겠다. 이거 진정시키려고. 황교안 단식 보고 토할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소중한 첫 월급으로 정했습니다.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다들 그 첫 월급 뭐 다양하게 타보셨을 텐데 아마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또 아직 뭐 취업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는 첫 월급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2번입니다. 저는 4번입니다. 제가 1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복삼.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월급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첫 월급입니다. 첫 번째 마차 편입니다. 저는 학교를 좀 오래 다녀가지고 네. 이제 저희 친척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나온 줄 압니다. 대학교를 오래 다니신 거죠? 네, 학교를. 대학교를. 왜냐면 중간에 휴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제가 봄에 졸업을 했어요. 그 약간 좀 경제적인 문제로 좀 원래 시작된 거죠? 봄에 졸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봄에 예. 졸업. 여름에-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죠. 여름에 늦게 하는 졸업을 거. 하고 네. 네 그랬네요. 아니 졸업하신 건 맞으세요? 약간 좀 의심스럽네. 약간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제가 같은데. 졸업식을 부모님한테 이제 한다고 2월에 네. 사진을 찍었는데 학점이 모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졸업식을 했는데 네. 학교를 6개월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졸업을 하고 나중에 학점을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졸업을 한 줄 알지만 2학점을 더 다녔던 것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취업을 할 때가 IMF 터지고 그 외환위기 오고 할 때여가지고 그 이후에 그 취업하는 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대란이 일어나던 그 그렇죠. 시기였었거든요. 마치 그 영화 그 국가 부도의 날 보시면은 그 바로 이후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 그래서- 어수선한 시기 때. 근데 그때를 정말 힘들게 지나온 사람들은 저는 국가부도의 날도 그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스토리는 재밌어서 네. 그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어. 보겠더라고 그거를. 얼마 전에 엄마랑 아빠가 집에서 그 IPTV에서 해준다고 네. 본다고 하셨는데 전 솔직히 말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 나실까봐. 음. 직격탄 맞으신 아. 직격탄 맞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옛날에 그때를 지나갔던 분들은 온몸으로 그 충격이 다시 또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견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학부 쪽에서도 학교 다니다가 사라진 애가 2명이었고 제 친척 중에서도 집이 망하니까 걔는 미국으로 갔는데 우울증 걸려서 소식이 없고 막 이런 애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충격을 되게 크게 받기는 했는데 약간 이거를 돌파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다 기도 덕분에. 물론 성당도 열심히 다녔는데 막내 동생이 저보다 한 13살 어리니까 얘를 데리고 막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더라고. 근데 엄마가 고생하기 싫어서 내가 막 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외하고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도 과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버텼던. 그러니까 IMF 때는 악착같이. 과외도 막 줄지 않았었어요? 아니 근데 좀 사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아, 알바를 하다 빈익빈 부익부가 보면 더 심해졌었죠 거기는 그때. 네. 계속 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되게 웃긴 건 그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집 앞에 그 과외 포스트가 붙어 있어서 요즘은 얼마 정도 받나 봤더니 20년 전하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40만 원. 응, 재달 시키는 그게 40만 원이 한 달 한 달. 가격이에요? 예, 한 달 하고 한 달이고 일주일에 2번. 주 아. 2회 한 달. 예, 그게 이제 딱 8번에 40만 원 이렇게 좀 정해져 그게 있는 이제 게 그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가리키는 과외 얘기하시는 거죠? 음. 그럼 그래서 많이 안 올랐네요. 그거는. 수학, 영어 2개에서 이래저래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정도 과외. 많이 예. 들죠. 예. 그래서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과외비는 어떻게 이렇게 안 오를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쓰는 비용이나 이런 거 물가는 올랐는데 과외비는 그대로라는 게 저 신기하더라고요. 87년도에 코치비 30만 원 냈어요. 87년에 30만 원이면 엄청 큰 많이 낸 거예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과외가 40만 원이야. 그 코치비라면 어떤 코치비? 운동 그러니까 저도 코치? 운동을 배우면 당연히 코치비를 내야 되잖아. 그때 운동 배우는 그렇죠. 그 비용이 네. 과외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2000년대 이제 중반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막 극심한 외환 위기를 시달리면서 졸업을 한 애들이 취업을 하는 시기에 일단 저는 막 치열하게 살았다고는 했지만 공부가 하기가 싫었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외환 위기가 와서 집안이 흔들리면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뭘 해야 되는지가 집중이 안 돼. 계속 방황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있는 집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있었으니까 갖고 있는 거 없는 게 너무 충격이래요. 그 예. 많이 있다가 확 사라지니까 막 정신이 없는데 저희 집 같이 없던 집들은 큰 타격은 안 왔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그때 택시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뭐 어머니도 뭐 그때 집에서 뭐 수 놓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왔어도 그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벌던 집이 70만 원 벌고 그래가지고 별로 크게 타격이 안 왔는데 있는 집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 주셔. 나는 마차님도 마차님인데 아버님이 정말 괜찮으셨어요? 저희 아빠요? 우리 아빠는 아빠가 이 방송을 자꾸 볼까봐 걱정인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한동안 너무 연락이 안 힘들었나 보다. 됐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엔 서울역에 막 그런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뉴스가 많아가지고 서울역 지나갈 때마다 혹시 우리 아빠가 있을까 하고 버스에서 막 눈여겨보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설마 서울까지 왔겠어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 학교를 딱 들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학교 들어갔으면 됐으니까 난 졸업 안 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집이 멍하니까 어떡해. 내가 동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어쨌든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알바를 계속 그러니까 다른 알바는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들어가는 네, 뭐, 시간도 그렇고 내 노력도 성격상 그렇고. 예. 가서 입을 떼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격 되게 아웃고잉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욕도 잘하시고. 극과 극입니다. 그래요? 극과 극이에요. 예.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원래 사장님한테도 그럼 낯가리고. 원래 욕도요 돈이 좀 있어야 잘 나와요.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얘기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없어. 돈이 없다. 그럼 뭔가 말도 막혀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오히려 내가 과외하는 애들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실 얘한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문제 풀어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가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 줄 알아? 라면서 네가 지금 얼마나 과외 받는 게 행복한 건지를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과외로 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해보면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갔는데 저는 이건 제 친구 얘기예요. 걔는 막 과목당 80만 원 당시에 80만 원 받던 애가 있어요. 와 40만 원이라고 하지 당시에, 않았어요? 제가 한 달 월급을 와, 받았네요. 80만 원. 아, 진짜 그거는- 실력 있나 보지 그 사람. 쪽집게인가 보지. 걔는 쪽집게 강사로 나가고 있었고 과외를 따로 뛰는 애여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가면은 선생님들한테 반말 칙칙하는 게 자기 엄마가 했던 그대로 애들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애들한테는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나오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사실 얘가 성편도 안 좋은데 엄마가 어렵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애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 집안일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공부 그런 집중이 것도 안 되는 있고 건가? 엄마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땐 이 집에서 나 과외비를 이 정도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그리고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온 거를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복장 터져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를 다 한 다음에 또 내가 그 시간에 애 붙잡고 얘기하느라 시간을 까먹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돈인데 다 이게. 번외로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알아듣는 애들은 그걸 헤쳐나가는 거고 못 알아듣는 애들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의 연속인 것 같아. 그게 어느 순간 자기한테 타이밍이 와가지고 딱 나처럼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우리 집은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최근에 뭐 서울의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 30대가 많이 샀다, 아파트를 많이 빚내서. 샀다. 예, 이런 빚내서 많이 이야기 샀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부모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없는 거야. 원래는 내가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뭐 차를 사주겠다 뭐겠다 했는데 대학을 들어간 거 동시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가지고 온 게 너무 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도 안 하겠다는 애가 졸업해서 회사 다니면서도 과외하던 애가 나중에는 어쨌든 지금 상태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외투법인까지 하고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나쁘진 않네. 왜 지금은 6개월 병풍을 지나서 어쨌든 새날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애청자들이 들으면 화낼 이야기죠. 언제 병풍이었다고. 병풍은 오디오로만 나왔기 때문에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풍이 오디오 그 시절. 병풍. 예. 그래서 제가 그 첫 월급을 타려고 그러니까 첫 회사를 들어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국내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그랬어요. 뭐 외국계 회사를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제가 조기 교육을 많이 받은 탓에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원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그냥 외국계는 한국 회사는 그 학점을 많이 보는데 외국계 회사는 학점보다는 영어랑 기타 막 이런 걸 많이 실무 봤단 말이에요. 능력을 더 많이 봤구나. 나는 일찌감치 포기했죠. 한국 회사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외국계만 썼고 그래서 스위스 반도체 장비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도 이제 우리 구독자가 새로 많이 생겨셨으니까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사님이 저를 뽑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 뽑으면 너를 뽑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너를 뽑은 거야. 근데 처음에 무서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칭찬인가 뭔가 그러면서 네가 월급을 정해라.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180씩 받고 나머지 식대를 따로 받을래 아니면 다 포함해서 200을 받을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대로 배웠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회사에 막내면은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다 하고 책상 다 닦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드라마의 폐해라고 생각해. 근데 일단 야 네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이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너는 그냥 9시에 오면 된다. 그거랑 맞아.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드라마 옛날 드라마 무슨 뭐 손자병법 이런 거 보면은 신입사원은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파이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예전 회사 다닐 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왠지 좀 남들보다 늦게 퇴근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아 마찬가지도 있었구나. 근데 외국계 회사라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없었던 거죠? 네, 많이 어. 많이 수그러든 회사여가지고 일단은 막 위에 매니저들이 스위스 애들이 계속 와 있고 막 하는 상황이면은 그게 그런 문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다닐 때 절대 남의 연봉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모니터가 아니면은 쳐다보지를 말고 네 연봉 계약서가 아니면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게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를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연봉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녔던 미국 회사에서 정말 대박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인사 상무가 이메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전체 직원의 이메일이 연봉이 다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왜냐면 막 아니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그 출연료 예전에 빠우처라 그랬잖아요. 출연료가 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짓을 하고 해도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조금 히트작이 많고 뭐 연말에 뭐 시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나랑 같이 시작했었어도 조금 더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기획사가 있는 데들은 회사에서 좀 딜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요. 갖고 이제 남의 걸 알면 배가 아프고 모르면 궁금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형은 그래서 관심을 안 준 형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재영 선배 개그맨 그 희한하네 하던 맞아요. 개그맨 그 형이 그래서 관심을 너무 안 둬가지고 50만 원 내가 7, 80 받을 때도 5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우차사에서. 그래갖고 적당히 관심은 둬야 된다라는 거를 큰 교훈을 남겨주신 형입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것.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연봉이 거의 안 올라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들어간 입사 동기들끼리는 거의 엇비슷하니까요. 그거랑 그러다가 제가 이 회사가 외국계가 안 좋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철수하면 그냥 다 실직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스위스 내에서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회사끼리 또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회사가 일하는 사람이 더블로 생기잖아요. 같은 일 하는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싹 없어지는데 제가 막내니까 보통은 막내를 자르진 않는데 제가 또 한 성격 하다 보니까 대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6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네라고 알았던 게 지금 우리 뭐 그 직장 잘리고 나면 받는 거 실업자 수당. 실업자 수당. 회사에서 저한테 일단 네가 막내인데 이렇게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면서 한 달치 월급을 먼저 줬고 그다음에 실업 수당을 받게 해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잘린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권고사직. 그러니까 회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3개월을 그 돈을 받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80%의 월급인가 그랬었던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노동청인가 지방 노동청 자기에 있는 그 에리어 안에 거기 가고 내가 구직을 했다는 맞아요. 무슨 그 명함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네. 재직 증명서 뭐 그거를 3개월 하셨어요? 3개월 꽉 채워서 했죠. 구직 활동 증명. 그래서 그걸 내가 어디를 구직했다, 어디 가서 면접을 봤다. 그래서 그 면접관 명함을 가지고 와서 그 노동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함까지 받아와야 되는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걸 가서 해야 어려운 되는데 일은 아니에요. 그냥 명함만 이렇게 쭉 걷어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아니 예. 근데 2주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 내가 구직을 하라고 3개월 동안 그 돈이 나오는 게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돈은 돈대로 받고 또 과외를 열심히 뛰기 시작했죠. 그럼 그렇게 뛰면은 내가 월급을 받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 안정망이잖아요. 내가 실직을 해서 만약에 어떡하지? 사실 이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 3달 동안 그래도 이것저것 근데 알아보고 너무 걱정이 돌아다닐 수 되긴 있는 했어요. 왜냐면 6개월이라는 게 경력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실업수당마저 안 나왔으면 근데 이력서를 계속 쓰면서 했죠. 왜냐면 걸리면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3개월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 회사에 다녔던 이사님이 이제 저를 잘 보고
자기네 사촌 동생 회사에 넣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의 그 네일팁 하는 지금은 엄청 유행이었는데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네일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때는 본드로 붙일 때예요. 뗄 때 아주 죽어. 아, 손톱도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손톱까지? 그거는 일제시대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고문 용도, 본드 고문 용도로 손톱 뽑을 때 쓰는 거가. 그러니까 네. 그 용해제가 있기는 했는데 그걸 해도 잘 안 뜯어질 때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는 중동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팁을 쓸 데였었거든요. 우리나라만 안 쓰고 있었지. 왜 뉴욕 같은 데는 그걸로 해서 그 집안 일으킨 한인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일샵 같은 거. 이상하게 흑인들이나 백인들도 요즘에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흑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 하는 거예요? 오.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예. 샤넬 립스틱 같은 거야. 아니 정말 많이 쓰더라고. 이걸 뭐하러 가서 그러고 있나? 양손 다 내밀고. 근데 예쁘긴 예뻐요. 이게 예뻐요? 손에 예쁜데 막 무슨 방울도 달려 있고 막 하고 그러던데. 싶어도 못한 지금 저는 막 손톱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막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는 사람들은 못해 그걸. 남자들이 보는 여자의 예쁜 거하고 여자들이 보는 여자의 예쁜 거하고 또 틀리죠. 네. 그러면 가장 근데 이게 예뻐요? 저는 전혀. 예쁜데? 그래요. 가장 네. 예쁜 건 봉숭아물 들은 거. 네, 제 봉숭아물 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하고 완전 옛날에 자식하고 70대 항상 할아버지 올해도 완전 드렸어요. 되겠다. 저는 네. 자식하고 항상 봉숭아물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걸 실업수당을 한번 받고 나니까 이게 좋긴 한데 사람들이 꼭 3개월을 채우려고 하는 저처럼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면 먹여 살릴 집안에 뭐 그게 크게 없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벌려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실업수당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마지막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그만둘 때였는데 이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는데 이 정도면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쪽 인사상무님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받았었거든요. 간단하게 받네요. 그렇지. 손도 물어뜯지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 마시고 아니야? 제가 스트레스볼 준 거 저걸 쥐어 뜯으세요 저거를. 근데 네. 그 실업수당이 원래는 되게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처리를 할 때도 정확한 왜냐면 이게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 회사가 보험으로 돈을 계속 내는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회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웬만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나가서 얘가 찌를 것 같으니까 뭘 해도 이 회사가 외국노 회사라고 내가 나가서 내가 진짜 막 부글부글 하고 있을 때 미국 회사 다닐 때는 약간 달래는 용도로 썼네요. 그걸. 그렇죠. 내가 이거 니들 줄 때문에 테니까 나가는 거 좀 조용히 확실한데. 해줘. 그래가지고 입 좀 다물어줘 마차야. 예전부터 팟캐스트 할 만한 제목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건 있었다고 봐요.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거. 그럼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저기 자한당 쪽으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국회 누구 들어갔다가 한 3년 뒤에 나오면은 소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밀정.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마차야 네가 우리 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거. 상대편에 잠깐 갔다가 3년 뒤에 보면 다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파견 보내듯이. 20분의 이야기가 되게 애매한데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 네네네. 아무튼 저의 첫 월급 이야기는 되게 흥미진진하다. 투 한 번 할까요? 다음에 투? 두 번째 월급. 올해 나가 세 달째 월급 하면 되겠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김일희 편입니다. 첫 월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첫 월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알바 부분이 있습니다. 알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처음 돈을 번 거. 근데 그때 기쁨이 되게 커요. 왜냐면 학생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다 용돈을 타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하다 보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알바라는 걸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봤어요. 일단은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내가 돈 벌었던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노가다 페인트 현장 같은 데서 데모도라고 해요. 일본 말이더라고 거의 다 그 용어들이. 그러니까 그 팀에서 최고 높은 건설 현장에서 그 팀의 최고 높은 사람은 오야지라고 그래요. 오야지.
예, 오야지라고 그러고 그 약간 그 오야붕하고 일본 비슷하잖아요. 음. 일본 말에서 거의 왔거든요. 그리고 제일 저 밑에 잡니라는 애를 데모도라고 그래. 데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기술자들이 페인트 칠할 때 밑에 막 장판 바닥에 칠 안 묻게 하려고 그 장판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깔아주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제 그 롤로 굴리는 분들이 기술자고. 아, 나 그런 그러면-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데모도하고 시다바리 둘 중에 어떤 게 더 낮아요? 아 시다 당연히 시다바리라고는 잘 안 하고 거의 하지. 데모도라고 거기 데모도는 아니면 건설 용어에서 실정이라고 아. 실정. 예. 예. 건설 용어에서는 그래서 오야지 아니면 데모도. 공장에서는 제일 낮은 그 보조를 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건설 현장에서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그 페이할 때도 인건비 할 때도 뭐 그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산 안 하고 한 대가리, 두 대가리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뭐 세 대가리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당 얼마 정도 줬어요? 그때도 막 한 5만 원 받았나 몇 그랬을 년도요? 거예요. 되게 오래죠. 이제 제가 한 20년 전, 25년 전, 20 그때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페인트 오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는 되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여자 오야지가 거의 없었어 그쪽 현장에는.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그거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어머니 일하고 가서 이제 알바로 가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원래 남의 일 가면 조금 좀 슬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그 젊은 나이 때는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좀 쉬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중간에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왜냐면 뭐가 하나 빠진 거야. 그럼 뭐 가서 좀 칼 좀 사와라, 테이프 좀 사와라, 아니면 좀 참 좀 사와라, 뭐 아이스크림 사와라 이런 거 해요. 그러면은 남의 일 같으면 좀 좋아요. 너무 좋잖아. 싹 천천히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쑥쑥 가게 갖고 뭐 사갖고 또 슬슬 걸어갖고 오면 되는데 집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 오야지가 어머니고. 오야지가 네. 어머니까 어머니 일이니까 엄마 안 먹고 하겠습니다.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 사와. 가서 사갖고 오고, 그다음에 또 뭘 빠뜨려요. 뭘로 많이 싸웠냐면 뭘 잘 빠뜨렸어.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뭘 필요한 건데 뭐 안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사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문방구도 다니고 철물점 다니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래. 아 왜 이걸 안 챙겼냐고. 이거 내가 사러 다닐 동안 내가 일을 못 하지 않냐. 이리님도 페인트칠을 잘하세요? 아니 그 잘하지는 않는데 그 대충 그 원리는 알죠. 야 페인트가 이게 워터 베이스하고 오일 베이스가 있잖아요. 네. 오일 베이스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오일이 이제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라카 아니면 에나멜 네,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수성 쪽이 있어요. 수성은 이제 물 타서 쓰는 거고 라카하고 에나멜은 보통 그게 오일 신나 베이스. 타서 예. 신나 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 벽에 일반 아파트나 빌라 벽에는 보통 수성 같은 거 많이 발라요. 유화냐 수채화냐 그 차이겠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라카는 대신에 냄새가 또 강해서 강하기도 하고 한번 이게 엉기는데 엉겨요. 야, 그 그 정말 기술이- 신나 잘 발라서 이렇게 야.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제가 해갖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벌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 벌었던 거는 그 노가다 데모도로 이제 벌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그래갖고 가끔 또 한 번씩 가요. 우리 형이 이제 우리 형이 물려받았어요 그 일을. 페인트 가게를 우리 형이 이제 아예 차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그 페인트 가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형이 이제 보통 데모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용직 분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아니까. 왜냐면 용어가 다 또 페인트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빼빠, 뭐 라카, 신나, 뭐 이런 거 에나멜, 뭐 붓도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바링, 뭐 다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면 용어부터가 생소하잖아요. 뭐 코킹 가져와, 뭐 실리콘 가져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용어들에서 헷갈릴 텐데 요걸 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 그때 제가 봤던 분이 그 벽지. 아니야 그 벽을 타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밧줄 걸고 밧줄을 걸어요. 8층인데 그 밧줄을 딱 걸어가지고 그 8층 옥상에 그 물통 같은 거 큰 거에다가 이제 밧줄을 걸어요. 근데 밧줄 타시는 분들은 직접 걸어요. 그 외벽 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벽 페인트로. 외벽 밖에서 칠하는 게 칠하는 사람이 칠하는 네, 거잖아요. 사람이 그거 그 안에서 거는데 그거는 무조건 자기가 걸어요. 아 남한테 못 맡기고.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해서 생명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앉는 판도 남의 거 거의 잘 안 타요. 무조건 자기 거 쓰려고 그래. 연장은 다. 왜냐면 생명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거의 자기 것만 딱 써요. 그래서 이 나무 판자 같은 데다가 그리고 로프도 거의 자기 거 써요. 로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하시는데 갖고 이제 자기 거에다가 이제 그 옆에 나무 판자 위에 앉는데 판자 옆에다가 이제 못으로 박아놓은 데다가 이제 칠을 걸어요. 말통 같은 걸 걸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페인트통. 예, 페인트통을 꽉 채워서는 안 하고 한 반 정도 담아요. 걸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 작업을 그러니까 줄을 한 번 내려가면서 싹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무슨 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이렇게 그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다 깐단 말이에요. 벽을 뭐 튀어나오거나 뭐 그 부식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헤라라는 그 칼같이 생긴 걸로 밀대로 다 까서 부풀어 오는 걸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일본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빼빠를 하겠지만 나무가 아닌 경우는 그걸로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킹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간 거 좀 막아주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코킹이라고 해요? 코킹 쏜단 말이에요. 그 금간부 크랙 간 거 그런 거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칠을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이 밧줄을 여러 번 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칠도 보통 한 2번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2번, 3번. 보통 2번 들어가. 전문가들은 2번이면 거의 다 하는데 이분들은 밧줄을 계속 여러 번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분들 용어로는 도마리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용어가. 도마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방에 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더 안 타기 위해서 한 번에 두껍게 매기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 칠을 많이 바르면서. 그래서 밧줄을 탈 때 거의 그 타잔처럼 좌우로 한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요 이렇게. 칠을 이렇게 왔다 갔다 돌면서 해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이 딱 봐요. 오늘은 오전에는 한 2번 내려오겠구나. 오후에는 한 번 내려올겠구나. 딱 계산을 하고 딱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 말통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게 이렇게 줄려면은 그 밑에 8층 밑에를 봐야 돼요 이렇게. 거기서 이분하고 나랑 말통을 주고받고 하는 거야. 마치 그 마약거리 하듯이 그 꼭대기에서 소리 부들부들 떨면서 전달을 해서 이분을 왜냐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냥 주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장갑을 끼고 이분이 말통을 잡다가 놓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8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도 이제 물론 우리가 다 통제를 해놓지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한 거예요. 확실히 막 서로 계속 확실히 잡으셨어요? 확실히 잡으셨어요? 상대방 장갑을 잡으면은 그렇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 그러면 이제 나서 확실히 잡은 거 확인하고 딱 걸어.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싹 내려가요. 그럼 난 밑에서 이제 그거 칠 떨어지는 거 사람들 이제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이제 의료기가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다른 건 다 근데 그분들이 그 줄 타시는 분들 일당이 세요. 당연하죠. 세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그거 할 때 30만 원씩 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근데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한 번에 네, 30만 원 하루에 그런 건 안 올라. 잘 안 올. 근데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데모도는 많이 올랐더라고. 한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도 받고 오른다고. 저희가 그 해외에 해외 취업으로 해서 이렇게 페인터들을 이렇게 모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여가 한 달에 450만 원 그 정도 됐고 혹시 자식 있으면 취업 비자로 가면 다 무상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안 가요. 힘들어서? 아니 그거 보려고 내가 왜 가냐고 그렇게 전화가 오세요. 당신 이 현장을 아냐? 현장 이거 보려고 외국 가서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450만 원인데도 안 가는구나.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는 저희 형이 팬티 가게를 하잖아요. 그 오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막 그 60 정도 60, 70 되신 분들이 지금도 하세요. 페인트 일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가 왜냐면 이게 겉에 페인트가 묻잖아요. 페인트가 묻고 그러니까 깔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아실 거예요. 막 페인트 막 묻어가지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묻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좀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배워두면 앞으로 돈 벌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도 전에는 그 전자 쪽 일했거든요. 그 의료기계 그 AS 기사였는데 그거 접고서는 돈이 하도 안 되니까 그걸 접고 어머니가 이제 거래처도 많고 하니 네가 한번 페인트 가게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 형이 했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혹시 제가 가서 할 수는 없나요? 훨씬 나은 거예요.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서 이제 미술을 좀 그런 만화를 소질이 좀- 있으면은 좋아요. 왜냐면 미술 감각 있는 게 왜 좋냐면은 벽이 많은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이제 해줘가지고 그것만 좀 해라 그러면 옆 색깔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색깔이 똑같이. 그렇지. 근데 그 감각이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흑색을 더 넣어야 될지 뭐 넣을지 약간 미술적 감각이 있어야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주말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아는 선배가 이제 그 17년 동안 말 그대로 외국인 회사에 있었는데 나가서 형 뭐해? 주차한대요. 그 어디 천지연이란 되게 유명한 갈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차하는데 거기 주차장에 6명이 주차 요원인데 연대 출신이 3명이래요. 연대 출신이 3명이래요. 뭐 연대를 뭐 이게 뭐 폄하하거나 이게 아니라 듣고 있어서. 은퇴하시고 아니 55세, 56세 다 그래요. 이제 문과니까 56세에 나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동창회를 해버렸대요. 이거 왜냐면 이제 따로 기술로 이제 취업하신 분도 또 뭐 2차 취업이 있겠지만 기술이 최고야. 그러니까 운전하던 건 있으니까 이제 운전을 자신 있고 하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나이에 새로 막 이 사실 페인트 같은 거 사실 도전하기가 오늘 좀 내가 술 한잔 살게. 어렵거든요. 형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해봤고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이리 씨가 이제 오야봉 하는 거. 오야봉 해야죠 이제. 일단은 저기 이제 빼빠 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게 그다음에 양말팔이 한번 그 방문해가지고 양말 세트 파는 거 한번 해봤었고. 양말도 방문 판매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갖고 잘 파는 애가 한 명 있었고 그 당시에. 양말이 옛날보다 퀄리티가 안 좋아진 것 같아. 네, 근데 어떻게 파냐면은 마치 그 소녀 가장인 것처럼 갖고 다니면서 팔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약간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하고 양말. 그러니까 근데 양말 파는 것만큼 수당이 있어요. 저진 룸사롱 사건 아십니까? 네.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양말 여러 개 주고 뭐 해요. 그다음에 이제 양말하고 스타킹도 팔아요.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갖고 그 당시 그 업체가 약간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학생들 그런 동정심을 유발해서 좀 팔려고 했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이리 씨는 동정심 유발하기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했고 나랑 같이 온 애가 또 한 명이 또 걔 또 아주 뺀질뺀질하게 생긴 애가 한 명 있어요. 갖고 그것도 많이 팔면은 수당이 또 플러스 옵션으로 계속 더 붙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뭐 어디 뭐 전파사 어디 대리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가게 이런 데서 주로 팔았고 그 뺀질뺀질한 애는 약간 좀 약간 이상한 데를 많이 다녔어요. 이용원. 저 약간 좀 팬듯 아닌 듯 뭐 이렇게 이발해주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인 듯 아닌 듯. 그런 데랑 그다음에 또 그 언니들 장사하는 데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 많은데 뭐 미용실하고 뭐 이런 거 약간 불법 비슷하게 된 이상한 데도 많이 팔았어. 걔는 가가지고 잘 팔더라고 걔가. 갖고 나보고 걔는 형 거기 다니지 말고 형 나 따라서 약간 이쪽으로 한번 뚫어보세요. 여기가 더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어차피 나 오늘만 할 거니까 이거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저도 수당도 양말로 받아왔어요. 그냥 기념하려고 그냥 양말로 달라고 그러는 하루만 거예요. 하루만 했으니까 양말만 몇만 원어치 이제 집에 이제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주유소 알바 했었고 주유소 알바도 이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유소 할 때 저는 알바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아는데, 그러니까 뭐 이서 해달라고 하고 뭐 하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 해주셔야 돼요. 그거 원하는 대로.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기름 넣으러 와가지고 알바하는 사람 무시를 해요. 너 뭐해? 뭐 정확하게 뭐 3만 원이에요, 4만 원부터 재차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막 따지거든요. 그 난리를 치면서 따져요. 그 때문에 애들이 재차 물어봐요. 3만 원인지 4만 원인지 헷갈리면 그러면 이제 뭐 3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막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던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가 거기서 딱 일해 보면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지금은 차 안에서 담배 안 피잖아요. 옛날에는 주유소에 딱 내리면 제떨이를 줘요. 비우라고. 진짜? 당연히 옛날엔 제떨이 좀 비워주세요. 있었어요. 네, 여기서 다 비워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랬고 하여튼 그 주유소 알바도 해서 내가 그 당시에 뭐 별의별 실수 다 했었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알바 해봤습니다. 엑스트라 알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창고 정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 보니까 그 제품이 뉴스킨이었어요. 네트워크 제품. 그러니까 뭐였냐면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뭐 봐요.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택배가 활성화될 때 아닐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봐요. 이렇게 보면서 뭐 박스에다 뭐 담는 거야. 써 있는 거 주소 갖고 와가지고. 아 그때는 그게 뉴스킨인지 몰랐는데 그 마크가 특이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보니까 아 이게 뉴스킨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뉴스킨에서 이거 알바를 한 거였구나. 하고 이제 공장 가서 이제 일당 받고 했었던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받았던 월급이 뭐냐면 회사 그 당시에 이제 그 저 전무대 나와가지고 취업했던 회사에서 받았던 게 이제 100만 원이었어요. 딱 제가 가진 돈이 100만 원. 원래는 120만 원인데 계약직은 또 20%인가 빼요. 빼니까 에이전트가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계약직이라고 그냥 가지고 가요. 안 그래요? 줘요. 따로 안 줘요. 그러니까 실제 내 통장에 100만 원인데 거기서 밥을 또 사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 나랑 같이 입사했던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4년제 졸이야. 4년제 졸업했는데 그 140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랑도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시작하자마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40만 원이 나는 거. IMF 지나고. 그렇죠. 그렇죠. 지나고니까 2001년도 2년도 아. 요때예요. 하는 일 똑같은데 왜 그런지. 네, 그 당시 IMF가 차이가 나라를 이렇게 아작을 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국가 보도에 나.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일은 나 비슷한 걸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다 이게 좀 나랑 좀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간 어떻게 다녀야 되나? 근데 사실 네. 학교에서 공부한 거랑 하는 일이랑은 전혀 연관이 다르죠. 없잖아. 왜냐면 나는 내가 그 회사 그만두고 나갔을 때 직원을 2명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던 일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두목을 한 거네, 두목. 그렇죠. 근데 나 나가고 2명 뽑은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2사람 몫을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나도 개그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안 되니까 내가 알바 잘했어요. 개그하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알바에도 70만 원인데 이거 너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빼고 뭐 교통비 쓰고 하면 실제로 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알바 같은 데는 또 밥은 잘 챙겨줘요. 그냥 먹으라고. 그 당시에 뭐 편의점에서도 뭐 야 도시락은 하나 먹고 아니면 뭐 점심 뭐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대를 사실 따로 주든가 뭐 잘 사줬기 때문에 알바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기가 되게 편했었죠. 예.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연예인들은 이게 좋아요.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첫 계약금 SBS 공채 7기 개그맨 돼 갖고 받았던 개그맨이 3년 계약에 130만 원. 그때 노예 계약? 노예 계약. 박승대 사장 130만 매월 130만. 아니. 딱 그게 주고 3년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니, 네가 돈 모으는 거 무조건 30% 내 거야. 이 조건이 130만 원이었어요. 월이 아니고. 월이 아니고 너가 앞으로 3년간 행사를 하건 방송을 하건 해서 버는 거 광고를 찍고 모든 돈의 30% 내 거야. 이 계약이 130만 원. 예, 박승대 사장님하고 SBS 아이하고 개그맨하고 했던 계약이 이 계약이고요. 그러다가 불쌍하다. 일이 좀 살려줘야겠다 해서 컬트 선배님이 그때 빼줬어요. 빼주면서 3년 계약을 했을 때 500만 원을. 예. 500만 원을 줬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계약이에요. 계약 조건도. 일반적인 계약으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났고 그다음에 나 김일희 씨 너무 팬이야. 김일희 씨랑 잘 되고 싶어. 하고 1,000만 원의 계약금을 3년에 걸었던 분이 있었어요. 리얼? 네. 예. 하지만 나중에 나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정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김일희랑 함께하고만 싶었지 돈을 철저히 나누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깔끔하게 정산해서 1년 있었으니까요. 1년 것만 까시고요. 안 준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좋게 헤어집시다 해서 딱 정리가 됐고 뭐 그다음에 뭐 많은 걸 했습니다. 뭐 우차사 첫 출연료가 제가 25만 원이었고 마지막에 한 80만 원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첫 MC 했을 때는 20만 원 받았었고 행사 MC로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제 경험상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200만 원. 네. 그리고 첫 강의도 예전에는 첫 강의는 전 되게 센 걸 했어요. 100만 원짜리 했었어요. 첫 강의할 때 강의를 100만 원짜리 했었고 그다음에 책 인쇄로 받았던 돈이 예전에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그맨 고혜성 씨랑 같이 썼던 책. 그게 이제 21세기 부스에서 나온 건 책인데 그 책 인쇄가 140만 원. 인쇄 처음 받았던 인쇄 140만 원 받았었고. 140이면 세게 받은 건데. 네, 그때 2,000권 찍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음원료
요즘 음원료가 들어와요. 앨범 진짜? 냈잖아요. 음원료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들어오고. 앵콜킴? 예, 앵콜킴하고 급식왕 거랑 육각수형 거 3개 합쳐가지고, 이야. 예, 그 급식왕이 한 10만 원 들어오고, 앵콜킴이 한 3만 원, 육각수형이 10,000원 들어옵니다. 나한테 밀리고 있어요, 음원 소득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소중한 팟캐스트 소득까지 있어서 이게 다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들은 내가 처음 하는 일에서 받는 그 기쁨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신선해요. 내가 안 해본 일에서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월급 저 오사춘기인데요. 저는 그 돈을 갖다가 벌어본 거는 뭐 정식적으로 벌어본 건 이제 대학 가서 벌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이제 88 올림픽을 하면서 저희가 또 운동하는 애들이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 올림픽이 LA 올림픽이었었는데 뭐 LA 올림픽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들이 흔한데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약간 좀 신선했던 말들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돼갖고 그때 이제 가서 뭐 했겠어요, 운동하는 데 피켓 들었죠. 물론 뭐 그 입장식 피켓 이런 게 아니라 뭐 체조장, 뭐 농구장 가면 이렇게 빰빰빠라바람 빰빰 이렇게 음악이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해요. 전 체조장에서 마루 운동 끝나면 이렇게 철봉으로 가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인데도 네, 돈이 나와요. 돈을 주는구나. 그래서 전 추리닝 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태극마크 있어요? 네, 액티브, 프로스펙스. 그때 그랬는데 10만 원을 줬는데 신권으로 정말 빳빳한 돈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그걸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하루 일당으로? 아니요. 그 올림픽 내내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받았던 돈이 처음 이렇게 수입이었는데 그걸 제가 할머님을 드렸어요. 다요? 예, 뭐 할머니 이것도 드라마의 배예요. 그냥 내복 그냥 사드리고 하면 되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할머님한테 그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는 할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면서 되게 우리 집에 와서 그 누나들이나 아줌마들이 없을 때 많이 이렇게 일을 도와줘서 할머님하고의 그런 유대 관계가 되게 컸었고. 선주가 기특하네. 예,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님. 그때는 기특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 입학이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전기, 후기, 전문대. 그래서 전기 시험을 봐요. 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학교. 그 다음에 면접 봐. 그 다음에 실기를 봐요. 떨어지면 이제 후기 시험을 봐. 그 학교에 가서 또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또 실기 시험 보고 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국가대표 이제 아까 그 코치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공부는 잘 못하고 약간 깐죽거리는 건 있어서 근데 그 운동한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 와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마차님의 그 모교인 거기를 충분히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다. 좀 낮춰 쓰자.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코치도 국가대표인지 총 감독이었어요. 막 전화 넣어주고 막 예체능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난 당연히 대학을 붙었겠으니 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낮췄었는데도? 예. 똑 떨어졌어요, 진짜.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습죠. 사책과로?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당연히 내가 면접을 너무 좀 거칠게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떨어졌을까? 이건 비리다,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억울함이.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재수를 해라. 왜냐면 저희 형이 죽었어요. 죽었고 그다음에 큰 누나, 작은 누나,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누나, 작은 누나도 나름 명문학교를 다니고 그 당시에 내 아들이 좀 좋은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체육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떨어졌으니 이제 복장이 터지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어디 학교 다닌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아들이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낫지 어디 후기 대학 뭐 그런 데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 갈등이 지금까지의 갈등으로 번졌어요. 그 인생의 갈등이, 저는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한 게 뭐냐면 뭐 담배를 끊은 거, 골프를 끊은 거, 부모 찬스를 안 쓴 거. 이때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이제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게 너 재수해. 싫습니다.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가서 막 그 비굴하게 막 그 코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난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또 거기는 또 또래보다 한 살 어리면 또 막 네, 그래서 후배들하고 그때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 좀 그 당시에는 레스토랑을 하나 크게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나가 작은 누나가 가서 거기서 방학 때 격리를 받단 말이에요. 12월에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시험을 보려면 원서대하고 뭐 실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비싸다. 예, 근데 아니요. 거기서 이제 차로 다녀야 되잖아요. 10만 원 정도 있어야 돼. 보통 시험을 보는데 4일 정도 들어요. 예, 필기 시험 보고 면접하러 가고 실기는 그 이틀 내내 맞아. 보고. 그때 실기 있는 데는 좀 실기. 예, 그러니까 1월이니까 비쌌어요. 정말 한파가 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m 이런 걸 갖다 밖에서 떼요. 눈 이렇게 치워놓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뭐 시험을 본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체육대학 이게 합격을 이제 한 거예요, 제가. 한체대. 체육대회 중에 한국 체육. 그런 데가 있어요. 용인대 아니면 한체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합격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황당하잖아요.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시험을 개판으로 봤어요, 진짜. 그때는 정말 개판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붙어버렸어요. 뭐야? 뭐야 정말.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때 등록금이 90만 원이 약간 안 됐어요. 국립대. 아니요, 사립대. 우리 정말 그 당시에는 사립대고 당시에는. 예체능인데도 그게 되게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예전에 운동을 했던 그 코치한테 찾아간 거예요. 저 전기대학에 떨어졌는데 운동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흔쾌히 같이 운동하는 애서 같이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시험 보는 것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져준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선생님 저 돈 좀 꺼주실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50만 원을 꺼줬어요. 그 등록금 때문에? 예. 아니 집에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요,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죽을래? 집에서 나 돈을 받을래? 전 죽기로 이제 의연하게 결의를 한 거예요. 성격이 안 좋네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짜증 나가서 나랑 바뀌어야 돼. 성격상 약간 좀 그 페이크 예. 데모도 하면 잘하셨을 것 같고 나는 그냥 그런 아버님 밑에서 써가면서 아버님 나중에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나랑 맞는데. 그래서 제가 10만 원에 돈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누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큰 누나한테 누나 저기 나 대학교를 붙었다. 30만 원만 좀 해달라. 그때는 누나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였으니까. 그러자. 그래갖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완납을 하고. 큰 누나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아니죠.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제가 막 서로가 이제 남자끼리 그 경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말 두 마디 하고 일단 귀싸대기 올라가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말 몇 마디가 말 안 들으면 귀싸대기 올라가고 그러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등치가 크고 싸대기 딱 맞으면 그대로 쳐다보잖아요, 아버지를. 피곤하다. 내가 아빠라도 피곤하다 지금 벌써. 두 대 딱 맞으면 아버지 얼굴을 그대로 쳐다보. 뭐 하시는 겁니까? 딱 이러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꼭 하는 말 있잖아요. 호적을 파버린다고. 거기서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 제압이 안 되니까 이제 이놈이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호적으로 파는 거가 이제 그거죠. 아예 그냥 남남이다 이제 너네는 너 알아서 살아라. 근데 행정적으로는 호적은 부모님이 팔 수가 없어요. 안 돼. 내가 나오는 것 가능해도. 그래요?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어서 집 안 들어가는 건 이제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과출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저놈이 좀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덜커덕 붙어서. 근데 되게 용기가 있었던 게 사람이 궁하면 찾는다고 등록금을 다 내고 우리 때 이제 다 이제 아까 이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간에 이리님도 말씀하셨듯이 노가다. 근데 우리 때는 건설 경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강남역에 지금의 뉴욕제가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로 바뀌었거든요. 그 뒤를 딱 가면 깡통을 딱 잘라갖고 거기다 이제 모닥불을 피워놔요. 거기에 노가다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불광동에 모이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인력 사무소 인력 뭐 이런 데죠. 다 이제 아침에 잡고. 이제 새벽에 거기는 불 쬐고 그 기다리고 있는 당시에는 거지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다 불러가요. 워낙 건설 경기가 음. 좋으니까. 그러면 노가다라고 해서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가면 이제 청소를 하는 거 시켜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양산 같은 거 딱 하면 막 그런 파넬 같은 거 띄어내면 그거 하루 종일 저쪽에다 갖다서 쌓아놓고 옮겨놓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못발 붙고 막 모자도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그 이삿짐을 해라. 오케이. 그래서 이삿짐 하러 갔는데 이삿짐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아, 그거 힘든데 이삿짐. 이삿짐이 저는 노가다는 하루 종일 잡부는 가서 청소만 해요. 들짐을 진다 뭐 이런 건 안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가면 다 청소만 해. 2층 지어놓으면 3층으로 올리고 3층 지어놓으면 다 4층으로 올리고 제가 노가다 중에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 타일 놓는 거 있잖아요. 이 석고보다 그렇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천장에 근데 올려. 거의 이제 기계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건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삿짐에 들어가면서 이건 할 만한 거예요. 야, 정말 할 만했어요. 돌침대를 아직 안 날라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침대 한번 걸려봐야 아 옛날 타일 나눌 때가 행복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삿짐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짜장면도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이삿짐은 엉을 까요. 우리 말로 엉을 깐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특히나 아줌마들 여자 있고 이런 데는 가서 막 이삿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포값 내놔라. 그러니까 하라고 시켜요. 예전에. 그리고 요즘엔 포장이사인데 옛날에는 가서 다 그 돈을 받아오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와서 식사하시죠, 막 막걸리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이삿짐 주인이 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주민등록증에 있으면 3,000원의 고리를 띄고 27,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일, 4일째 된 날 토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4일이 넘어가니까 할만해. 주말에 이삿짐에 걸린 거야. 그다음부터는 너 이삿짐 알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삿짐하고 아예 그냥 거기 그냥 붙은 거예요. 그것도 안 띄고 고리도. 잘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야반도주가 있어요. 야반도주는 2배로 줘요. 아, 그 밤에 몰래 이사 가시는 분들 2배로 줘요.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날르는 게 있어요. 예, 수석. 이런 걸 돈 되는 거. 이런 걸 날르래요. 그래서 아니 날르는 건 괜찮은데 그 기름으로 반딱반딱 받아서 내가 보니까 훔치는 것 같아. 약간 남의 집 거 훔치고. 예, 그래서 뭐래요? 그때 3만 원인데 생각해봐요. 밥도 주지 뭐도 주지 하면서 두탕 뛰니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받은 돈이 등록금을 다 갚고 코치를 찾아갔어요. 50만 원을 꾼 옛날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학을 붙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 잘 썼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넣어서 이자랍시고 두유하고 저 두유를 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또 그 선생님이 이제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저 예상하고 있었어요. 싸가지고 네가 뭔데 싸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기특해 하면서도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 그래서 신당동에 그 무슨 시장에 가고 밥을 먹고 지금은 이제 그 선생님 교수로 계시거든요. 모 대학에.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을 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급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이 남잖아요. 한 3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내가 대학생이 됐으니 얼마나 옷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싶겠어요. 청청 패션으로. 예, 그렇게 돼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뭐가 상륙을 했냐면 그 전에는 청바지가 그냥 다 싸구려였었는데 가장 그 비쌌던 게 이제 조다시라는 그 브랜드가 되게 비쌌었어요. 게다가 리바이스라는 게 처음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입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학교를 처음 갔더니 게스란 청바지가 대한민국 강타를 한 거예요. 맞아. 추억의 게스. 예. 지금도 나오긴 하는데. 예, 진짜 배꼽까지 올라오고 완전히 똥꼬까지 딱 이렇게 업 시켜주는 쫙 붙는 게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패션들이 다 이제 가면 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입는, 근데 폴로 남방을 하나씩 입어야 되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대학생들의 그런 코드. 예, 패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사러 이제 10만 포를 갔는데 저도 모르게 내 거를 안 사고 여동생 걸 산 거예요. 그때 게스 청바지가 99,000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와.
허벅지에 개스라고 빨간색으로 가죽으로 쫙 이렇게 매겨진 게 있어요. 그건 11만 9천 원이에요. 지금도 가격이 생각나요. 지금도 비싼데 11만 9천 원. 그렇지.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나 개수가 좀 비쌌겠어요. 싸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에코백 같은 게 있거든요. 음. 에코백 같이 생겼는데 개스라고 그냥 대문짝만 써 있는 게 있어요. 하얀 리복 농구화를 신고 배꼽까지 올라가는 개스 청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이걸 들어야 여고생의 핏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요즘 아이들 패딩 입듯이. 맞아요. 일진들 이렇게 롱패딩 입고 한 6명씩 걸어가듯이 그렇게 돼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동생 옷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선물을 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오빠가 너 주려고 사왔다. 한 3일 동안 뿌듯한 거예요. 3일 마치 동안. 그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뭐냐면 1987에서 유해진 씨가 동생한테 워크맨 사다 주잖아요. 그 느낌 났어 방금 지금. 그 뿌듯해하는 표정. 그래서 누나들한테 그렇게 처맞고 살았는데 여동생하고는 이상하게 제가 약간 애틋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뭘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애지간하면 다 들어줘요. 제가 평생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뭘 받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요. 뭐 이렇게 특히나 선물 받는 것도 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받으면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사춘기는 괴롭히기 쉽네요. 케이크 사서 축하해주고 진짜 선물해주고 선물 공세. 난리 나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명품 가방을 한번 받은 적 있어요. 사모님 갖다 주라고. 정말 그 사람하고 저 절교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약간 그게 병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선물 주는 거 이제 다시 보지 말자는 데서 이제. 이걸 선물이네. 여동생한테 내 평생 태어나서 처음 인사청탁을 제가 한번 했어요. 예. 그 대기업 쪽에 전화를 해서 내 여동생을 갖다가 좀 고용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인사청탁을 내 평생 한번 해봤는데 그 여동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그 옛날에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여동생 지금도 부탁도 안 하지만 서로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상하게 여동생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 나중에 얘 그 현설한 조카가 있는데 얘 나중에 오빠 미국 보내는 거야. 일단은 이걸로 그냥. 그래서 약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 월급은 저는 이렇게 등록금을 위해서 썼던 거고 거기서 남는 돈을 여동생 옷을 사준 걸로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아버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선물? 아버님한테 지금 몇 년 전에 차를 한 대 사드리고 와. 그다음에는 저는 지금 너 내가 그때 왜 화냈는지 알아? 결국 내가 화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좀 만약에 네가 내 말뜻을 알아듣고 이렇게 바르게 거져서 고맙다. 그때 만약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았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약간 아버님한테 그 향하는 복수로 제가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를 악물고 당신보다는 내가 잘 살겠다. 막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너가 바르게 크라고 내가 그 당시에 호되게 가르쳤던 보람이 있구나. 역시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으르렁으르렁한다.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게 남자들은 저는 이게 안 고쳐져요. 진짜 나이가 이렇게까지 먹었는데 근데 그 아버님한테 그 프릭션이 그 아버님은 어때요? 아버님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살가워지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은 어. 아직도 이제 서로가 눈빛이 딱 복싱 딱 할 때 내가 너는 하나 죽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살기가 도래 집이. 아버님한테 먼저 숙이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그러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저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도 저를 평생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운 뭐 게 맨날 아닐 싸워요. 거예요. 맨날 진짜 여자들이 엄마랑 싸우듯이 이야기는 방송 끝나고 따로 합시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첫 월급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마지막 야수 시간입니다. 이 앞에 이제 그 다른 분들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다들 글자 그대로 진짜 월급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월급 이야기를 하기로. 네. 이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급격하게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건 서울 와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딱 따박따박이라고는 표현이 뭐 글자 그대로 어울리는 딱 약속된 날짜에 네. 약속된 액수가 들어오는 게 금액이, 월급이잖아요. 정확하게 딱 입금되는 그건 국회에서 일할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나머지의 그 경제 활동은 그냥 제가 벌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았던 것처럼 안정적인 첫 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퇴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첫 사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이제 막 허우적될 때. 아니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퇴를 하신 거예요? 사업 때문에 자퇴를 사업을 하신 하고 거예요?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허우적될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던 어르신이 이제 동네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습니다. 그 본사는 우리나라에 사무실만 있고 그 공장은 뭐 아프리카, 저 중동, 방글라데시, 미국, 멕시코 막 이렇게 있고 공급처는 이제 그 판매 이제 그 구매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 이제 유력한 기업들이 이제 구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의 모든 공장이 부산에 있을 그 당시에 막 한창 성장하던 그 시기에 이제 야수가 요즘 뭐 하고 사냐 이제 그분 아들이 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야수 뭐 하고 살아 이제 물어보니까 야수가 요래요래 산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학교는 그 뭐 네 선택으로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그 우리 지금 회사가 다녀볼 만하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부잣집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인 친구로만 생각했지 그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너 그렇게 그냥 놀지 말고 출근해서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일단 나도 그때 통장에 돈이 떨어졌고 이제 뭔가 이제 먹고 살 일이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출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같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 운동하던 형들한테 이렇게 해서 출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공장 옆에서 조그마한 조선소를 운영하던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냐. 레알. 그 회사가 이러이러하고 이래 해가지고 장난 아니다. 그래서 뭐 진짜 네 가서 잘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구나 싶어가지고 딱 처음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을 하니까 그 총무부장이었나 총무과장이었나 하여튼 되게 좀 직급이 있는 분이 저를 딱 데리러 나와가지고 뭐 어떤 커피숍처럼 생긴 응접실에서 이제 회사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야수 씨는 그러니까 이렇게 입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티내거나 그러지 말라고. 회장 백이네 말하자면. 그러네. 이거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거는 사장님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야수 씨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냥 거절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뭔가 비공식적으로 월급도 비공식적으로 안 나간다고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 회사는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첫 인상이 좋았던 게 모든 직원은 입사하고 3개월 동안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장은 그러니까, 무조건 거쳐야 되는구나. 어떤 그 부서로 가든지 간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경력직으로 과장으로 오든 부장으로 오든 현장을 먼저 알아라. 예. 무조건 공장에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가득 채워야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결근 없이 일을 해야지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직원으로 계약을 하려면 신체 검사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듣고 와, 저 아저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거든요. 장교로 이제 전역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차린 경우였는데 너무 그러니까 꼰대 같은 거 있죠. 뭐 규칙이 중요하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뭐 밤 11시가 되면 자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런 원칙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장 직원만 한 몇백 명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장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장에서 요구하는 건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거면 무조건 들어줘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원칙이 되게 존중해 주는 공장에서 해달라는 걸 들어줬을 때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그것만은 안 된다. 나머지는 소위 다 말해서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가 있는데 네. 또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무시하는데 여기를 더 힘을 실어주는 예, 그렇죠. 예, 그거 그러니까 그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한 200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도 잘 되고 나도 오래 이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정년퇴직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건강만 하면 매년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건강 검진하고 이제 체력 측정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오케이만 받으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제조업인가? 예. 예. 그러니까 막 100살에도 막 제조하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막 나이가 아니, 뭐, 머리 크신 분들도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회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비전은 그런 거였죠. 평생 아무리 직장이다.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생산 시스템에 기여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을 해도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제조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 철제를 뭐 자르고 뭐 이렇게 굽히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과정도 있고 프레스도 막 있고 하네. 뭐 인테리어처럼 굉장히 정밀한 공정도 있고 첨단 그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정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일종의 패널 있죠. 이렇게 그 벽에 세우는 패널하고 천장에 올리는 패널을 만드는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조립 공정에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 한 12km 떨어진 데도 하나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에 운전병 출신이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일단은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럭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짐을 가득 싣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그 형들한테 배운 말은 딱 그거 하나지. 자신감 빼면 아무것도 못한다. 무조건 자신 있게 오케이부터 질러놓고 일단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트럭을 딱 운전대를 잡고 쫙 갔는데 이제 그 유턴하는 코스가 나온 거예요. 유턴해서 설마 좁게 돌았구나. 쏟아버린 건 아니겠지요. 자신 있게 유턴을 막 안 봐도 그러니까 그 로프가 터져가지고 옆에 이렇게 네. 누웠나요? 옆에 네. 이렇게 차는 소중히? 여기 있는데 패널은 여기 있고 소중히 그래서 그 패널이 그러니까 왕복 8차선 어. 중에 한 차선 전체를 싹 다 깔아놓는 야 거야. 인사소가 앉는 거 다. 아니, 차는 한 대도 못 지나가고 아니 이 사건 이후로 사장님이 잘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장님이 죄책감 못 이기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되게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본인의 잘못으로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오든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뭔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치우고 뭐 이 사람들이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치우고 이제 통행을 할 거 아닙니까? 벌금 같은 거 안 내요? 글쎄 그건 뭐 총무부장님이 알아서 했겠죠. 그래? 나는 그냥 멘탈이 나가가지고 네. 그냥 벙쪄가지고 이렇게 눈을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딱 치우고 이제 너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복귀해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트럭 운전해서 어떻게 했겠죠. 나는 이제 어떡하지 오늘로 잘리는 건가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쭉 그대로 지나갔어요. 관대하시네 사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3개월이 이제 훅 지나가지고 이제 그 정식 직원이 되려면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아 야수님 몸이요? 네, 아 간 그래요? 수치가.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그랬지. 이거는 네 업보다.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술, 담배, 밤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니까 몸에 그 흔적이 안 남을 리가 있냐. 근데 그게 20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먹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의 야수님을 보면 진짜 색다른데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 그 건강검진 결과를 제일 먼저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래서 저를 딱 사장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면 내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자기 자신이 너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너를 채용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이제 다른 특별 케이스였는데 이것까지 이제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직원들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네가 이해를 해라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데 이걸로 요양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차비 정도라고 생각했죠. 집에 와서 딱 풀어봤는데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걸로 아니 간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간 암 아니었어요. 아니요. 암 치료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뭘 했겠습니까? 술 먹었지. 그렇지. 아니 근데 간 수치가 높다는 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쓰러져 버려요. 피곤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회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동안의 조건에 이 조건으로 건강 상태가 이 조건으로 이제 입사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였다. 간 수치가 안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 책도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텔레비나 책을 못 보게 해요. 왜? 아무 활동도 하면 안 돼요. 피곤하고 집중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 못 보게 하는 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책도 못 보게 하고 가만히 누워 있게 해요. 정말. 하여튼 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해. 그 다녔을 때, 그러니까 그 3개월치 월급은 받고 이제 추가로 이제 500만 원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정말 한 1년 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지냈어요. 제 인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요, 야수님. 로또의 피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 아니 간 좋아진 다음에 다시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 후에 간이 좋아졌어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다시 찾아가세요. 그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장님. 그건 이제 완쾌됐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친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겠지. 야, 야수님이 정말 달라 보이네요. 전후가 되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음모론 들어갑니다. 다른 친구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검사할 때 뭘 먹인 거야, 약을. 간 수치가 높게 나오게.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버님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시죠. 저는 간이 이 영화 같은 시나리오. 나는 간 하나 자신 있습니다. 난 속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기부를 했다든가. 기부했으면 나 진짜 화냈을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술을 마셔. 그러니까 무의도식을 하게 되게. 아니, 그러니까 20대 남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나는 말 그대로 야수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남자가 돈을 벌어서 동생한테 선물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이사가신 분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20대 남자한테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술을 사 먹든지 도박을 하든지 여자한테 쓰든지 셋 중에 하나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동생 선물을 삽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은 좀 궁금한 그 회사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여기 이제 한국에만 남고 오피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왜냐면 제조업이거나 제조업들이 사실 그 사이에도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은데도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아서 그런지 그 기업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나 봐요. 20대에 거쳤어요? 저 IMF를 아니면 30대에 거치셨어요? 20대죠. 20대 초반이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그 첫 월급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짧게 소개만 예, 하나 예.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선자 발표가 4월 16일이라고. 그러면 4월 16일부터가 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그러니까 5월 30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5월 31일에 시작하고 4년이 지난 해에 5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인수인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수인계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임기가 그런 거예요. 인수인계를 뭐 할 게 있어요? 그 전 사람은 그럼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집에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일종의 퇴직금 같은 거네요. 예. 퇴직금이라는 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그렇게 그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취임을 하는 정식으로 이제 그 직을 받기 위한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 선거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제가 국회에 일을 했던 그 해가 4월 11일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 12일에 당선자 발표가 있고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종의 이제 국회는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국회에서 일을 하던 의원들은 이제 그 물건을 빼줘야 되고, 만약에 안 빼주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그냥 알아서 정리를 싹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가 그러니까는 늦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그 감금당했던 최이배 의원 있죠. 최이배 의원실이 633호실이거든요. 633호실에 그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걸, 그러니까 당선자가 정해지고 나서 국회 사무처에서 정하는데 그 국회 사무처가 알아서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당내에서의 어떤 위치, 선수, 그리고 나이, 성별, 그 의원들끼리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1층에는 의원실이 없어요. 2층부터 이제 의원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m실은 누구, 201호실은 누구, 202호실은 누구, 막 이런 걸 정하는 게 있죠. 이게 당에서 그냥 확 이렇게 밀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일종의 눈치 싸움 같은 게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한강 뷰가 있는 곳이 있고, 그 국회 도서관이 보이는 뷰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 빌딩만 보이는 뷰가 있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뷰에 따라서 저녁 시간에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실은 국회 사무처 직원만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한 5월 초, 5월 중순이 되면 이제 사무실이 딱 배정이 돼요. 그래서 사무실이 배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자리 정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5월 30일까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 31일 하루가 이제 5월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월급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급이요? 1일로 계산해서? 1일에 대한 월급이 나와요. 1일로 계산해서? 예, 예. 아니 뭐냐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일일, 일일. 근데 그 하루치 치고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수당은 한 달치가 나오거든. 레알? 그러니까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직급 수당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가족 수당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당은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을 일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나오는 수당이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하루 일했는데도 수당은 한 달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되고 임기가 끝나고 5월 31일에 임기가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재미있는. 아니 5월 신잡이네. 31일 날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루 전날 끝낼까요? 심오한 그러니까 뭐가 있겠죠.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딱 콕 집어 말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 그거랑 똑같이 의원님의 통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주변 관계 정리해주고 이렇게 막 서류를 막 하다 보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노하우라는 게 이렇게 녹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신선하다. 네. 자, 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야수님까지 딱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첫 월급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우리 첫 월급 탔던 이야기, 아마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주제는 다 그 각자의 그 첫 월급 이야기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첫 월급 뭐 아까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첫 월급 타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내복을 사다 드린다가 좀 많이 있었고 저 때도 내복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또 그것도 또 현금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뭐 조사하더라고요. 첫 월급 안케트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첫 월급을 타서 뭘 하셨는지 또 어떤 걸로 버셨는지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자 네버엔딩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첫 월급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첫 월급 타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야수님처럼 술을 드실지 오사춘기님처럼 동생 선물을 해줄지 아마 다양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독을 하고 있나? 좋아요 눌렀나? 확인하셔서 뭐 듣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꼭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뭐 따로 진짜 이 좋아요 후원과 구독 후원이 정말 최고의 또 후원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총선 대선에 우리 새날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